사실 제가 남편과 일찍 사별해 혼자가 됐거든요. 남편 죽고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이 그립습니다. 저는 잘해준 것도 없이 받기만 해서 그런지 저는 늘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은 남편 덕에 또 한 번 구사일생했으니 어떻게 사연을 보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참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이른 나이에 부모 잃고 고아돼서 가족 하나 없이 떠돌며 지내던 사람이었죠. 연고라는 것도 없고 명절날 찾아갈 친척도 없어서 그런지 인생이 어딘가 모르게 늘 허전하고 외롭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를 보자마자 알아보고 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외로움을 저 사람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서로를 보듬고 챙기며 사랑에 빠지게 됐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돈도 없고 부를 가족도 없어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라 단촐하기 그지없었죠. 먹고 살기 바쁜 탓에 남들처럼 결혼 사진을 찍거나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고 혼수나 예물 예당 같은 개념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쓰던 살림살이 챙겨서 살림 합치고 마치 소꿉장난 같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대로 된 거실도 없는 방 한 칸, 주방 하나의 월세방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임에도 저희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저는 벅찬 기분을 느꼈어요. 늘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제 남편만 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을 무척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겨우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평생 제일 행복한 기억들은 전부 남편과 같이 했던 기억이었어요. 대단한 일을 해서 즐거운 게 아니었음에도 남편과 저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네요. 남들이 보기에도 인꼬 부부 같았던 저희는 크게 욕심부리는 것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자리를 잡으면 우리를 닮은 아이도 낳자고 약속하며 당장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했던 남편이 그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운의 사고로 남편은 의식을 잃었고 그 후 몇 번이나 큰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저는 의식 없는 남편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남편이 다시 깨어날 거라 믿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제 말을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매일 남편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줬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다시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30 중반의 나이에 젊은 과부가 됐고 남편이 죽은 뒤로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며 거의 폐인처럼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게 됐네요. 갑작스러운 일이니만큼 남편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한때는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죽길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죽기 전에 꿈에서라도 남편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야속하게도 남편은 꿈에서도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잠만 자면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주변에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다시 세상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가게를 차리게 된 것도 그쯤이었어요. 어쩌다 보니 재취업이 힘들어서 가게를 하게 됐는데 매일 가게 문을 열어야 하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감사하게도 여태 삶을 이어가고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리운 사람을 보내기에는 한없이 짧은 시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보낸 시간이 그 정도였으니 같은 시간이 지나면 저도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 사람을 잊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죽었다는 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남편에 대한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런 절 보며 주변 사람들은 하루빨리 제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를 바라는 듯 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망정이었지 아마 살아계셨더라면 제가 40 다 돼가도록 재혼도 않고 혼자 지내는 걸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재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나 저를 아끼고 걱정하는 친구들은 제가 더 늦기 전에 새 출발을 하길 바라고 있었죠. 너 정말 계속 그렇게 혼자 지낼 거야? 너 이제 겨우 40이야. 근데 남은 인생 죽은 남편 생각만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으려고? 10년이나 살았으면 몰라. 같이 살았던 게 겨우 5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은 50년 외로울 거냐고. 가슴 아픈 말이긴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반대 입장이었더라도 그렇게 말했을 테니까요. 사실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참 미련하고 답답하다 싶었을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세기의 사랑을 한 것도 아니고 남다를 것 없는 부부로 그것도 겨우 5년 남짓한 시간을 살았을 뿐인데 재혼 생각도 없이 혼자 궁상맞게 지내고 있으니 불쌍해 보이기도 했겠죠. 저도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그 재혼 마음을 먹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제 눈앞에 나타났죠. 지인을 따라 나갔던 모임에서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어린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금융권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머리도 좋은 것 같고 지적이고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그 사람은 결혼에 실패하고 아이 없이 이혼을 한 돌싱이었고 그래서인지 주변 다른 돌싱들에게 인기가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죽고 연애에는 영 관심 없던 저는 그 남자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모임을 계속 나가며 알고 지내다 보니 그 사람이 유난히 저한테 잘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연상이라 누나를 챙기나 보다 싶었어요. 펀드 매니저의 훈훈한 외모에 심지어 저보다 어린 30대 남자가 40 된 자영업자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상혁 씨는 점점 제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죽고 연애 한 번 안 하고 혼자 사는 절 보며 외롭지 않았냐며 위로를 건네더군요. 분명 부담스럽긴 했지만 저도 외롭긴 했던 건지 저를 챙겨주는 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죽은 남편 말고 나를 챙겨준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 그 사람이 오랜만에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상혁 씨는 다정한 모습으로 제 호감을 사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상혁 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돼 있었습니다. 연애를 부담스러워했던 저 때문에 스킨십이나 깊은 관계까진 갈 수 없었지만 분명 그 사람도 저도 서로를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연애 감정이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훌쩍 가까워지긴 했지만 사실 그 나이에 연애를 하게 될 줄은 몰랐던 탓에 저는 남녀 사이의 일들이 전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도 상혁 씨는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제게 마음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런 남자가 처음이었던 저는 성큼 다가오는 그 사람을 밀어내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상혁 씨가 저희가 만나게 되고 반년 만에 먼저 동거 이야기까지 꺼내더라고요. 저 지영 씨 정말 많이 좋아해요.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정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늦게 만난 만큼 계속 같이 있고 싶거든요. 지영 씨는 제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상혁 씨한테 많이 마음을 열고 있어요. 사실 남편 죽고 나서 누굴 만나는 게 처음이라 다 어렵기만 하네요. 그럼 우리 결혼 전제로 동거라도 해볼래요? 예? 동거라고요? 아니 저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저나 지영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아니잖아요.
저도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랬으면 전처처럼 안 맞는 사람을 만나진 않았을 텐데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지영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이런 게 어른들의 연애 아니겠어요? 꼭 당장 결혼해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대신 동거해 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고요. 사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남을 이어간다면 동거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저야 남편과 이혼이 아니라 사별을 해서 이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전처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아픔을 겪었던 상혁 씨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는 것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각자의 생각은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지만 저에게 동거는 너무 이른 일이었어요. 반년 만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으니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재혼 결심을 하는 게 쉽지 않았네요. 더군다나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저희 집에는 아직 남편의 흔적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전 남편과 제가 처음으로 내 명의로 갖게 된 첫 집이었습니다. 고아라서 결혼식도 없이 첫 집을 월세로 시작했었던 저희는 오랫동안 월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열심히 일했던 남편이 결혼 4년 차에 평생 모아둔 돈으로 운 좋게 얻은 집이 바로 지금 집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라 작고 좁긴 했지만 완전한 내 집이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새 집을 샀다고 좋아하던 남편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남편의 물건들과 흔적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지금껏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쯤 정리를 하려고 했었지만 도통 마음이 먹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혁 씨를 만난 이후로도 집안에는 여전히 죽은 남편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혁 씨와 동거를 하게 되면 남편의 물건들을 치워야겠죠.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당연한 일인 걸 알면서도 저는 왠지 그 결심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죽은 남편에 대해 크게 미련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이유에서라도 저는 상혁 씨와 동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재혼 문제도 저한테는 아직 어렵기만 했어요. 결국 제가 동거를 거절하자 상혁 씨는 저와 재혼을 하기 위해 제 마음을 열심히 열어보려 노력했습니다. 나 하나 좋자고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 지영 씨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영 씨를 챙기고 아껴주고 싶어요. 물론 지영 씨가 재혼에 걱정이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영 씨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럼요. 상혁 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다만 아직은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워낙 걱정이 많고 답답한 성격이라 상혁 씨를 자꾸 힘들게만 하네요. 괜찮아요. 나도 강요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계속 기다릴게요. 저는 제 마음 하나 결정하지 못해서 상혁 씨를 힘들게 하는 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머뭇거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상혁 씨는 저한테 도움되고 싶어서 내미는 손을 제가 바보같이 내치기만 했으니 말은 안 해도 상혁 씨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상혁 씨가 동거 문제 말고도 저를 당황스럽게 했던 일이 몇 개 더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죽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3억 정도의 보험금이 나온 게 있는데 저는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거든요. 살고 있는 집 말고는 여유도 없는 형편이라 가게 일로 급전이 필요할 때도 대출을 받아가면서도 그 돈은 쓰지 않겠다 고집을 부렸었죠. 그냥 돈일 뿐인데도 이상하게 내 남편이 죽고 그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니 차마 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묵혀만 두고 있었던 돈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상혁 씨가 펀드 매니저인 자신이 돈을 불려주겠다며
제게 돈을 맡기라고 했었어요. 수수료도 받지 않고 저를 위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기에 그 마음은 너무 고마웠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말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리스크 없이 안전한 상품으로 수익 보장해 줄게요. 저한테 맡겨요, 그 돈. 상혁 씨 마음은 저도 알겠는데 저는 괜찮아요. 원래 없던 돈이었고 지금도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남편 생각 때문에 그래요? 미안해서? 근데 남편분은 지영 씨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돈을 남겼던 거 아닐까요? 사실 지영 씨 가게 운영하면서 매번 힘들어했잖아요. 그 돈으로 고정 수익 생기면 가게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지 않겠어요? 그건 그렇겠지만 저는 그냥 지금이 좋아요. 그 돈은 나중에 꼭 써야 할 곳 있으면 그때 쓰려고요. 제가 몇 번 거절했더니 더 말하진 않았지만 상혁 씨는 그 일로 내심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자기랑 만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 같아도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게 쉽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불안해하던 상혁 씨는 언젠가부터 재혼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영 씨 알면 알수록 너무 좋아져요. 전에는 더 알고 싶어서 동거부터 했으면 했는데 이제는 그냥 결혼하고 싶네요. 내가 지영 씨를 먼저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저와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하던 상혁 씨는 재혼을 두려워하는 제 마음을 열기 위해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을 보여주겠다며 제게 바라는 것 하나 없이 묵묵히 옆에 있어 주더라고요. 심지어 죽은 남편의 기일까지 같이 챙겨주고 남편 앞에서 저를 지켜주겠다며 약속까지 하는 상혁 씨를 보며 저도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재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죠. 하지만 지난 1년간 제게 그런 진심을 보여준 상혁 씨의 마음을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상혁 씨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다정하고 친절했고 누구보다 저에게 진심을 보여줬거든요. 남편은 죽었는데 나 혼자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마음은 불편했지만 저도 이제는 죽은 사람을 묻어두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결혼을 결정했고 상혁 씨는 이번에는 제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해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못했던 웨딩 촬영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해외로 신혼여행도 데려가 주겠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어느덧 재혼식 바로 전날이 됐습니다. 재혼 결심이 어려워서 그랬지 재혼을 하기로 결심하고부터는 별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하룻밤을 앞둔 그날은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짓인지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과 설레임에 그날 밤은 유독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날이다 보니 일찍 잠들어야겠다 싶었는데 누워서 2-3시간을 뒤척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그날 밤 저는 생각지도 못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죽은 뒤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제 남편이 꿈에 찾아왔던 거죠. 사고가 있기 전 건강하고 밝았던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만나러 온 남편을 보며 저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나서 남편에 대한 추억도 애정도 많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사람은 제게 여전히 애달픈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동안 꿈에서라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도 야속하게 한 번도 찾아오지를 않더니 무슨 작정으로 재혼식 전날에서야 찾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은 꿈속에 나타난 마지막 순간에 제게 결혼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 새끼랑 결혼하지 마. 절대 안 돼.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별일 없이 제 손을 잡고 걷다가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돌변해서 결혼을 말리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잠에 취해 있었던 건지 알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깨려고 했던 시간보다 한참 지나 있더라고요. 7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미용실에 갔어야 했는데 깨어나 보니 이미 시간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남편의 모습에 늦잠까지 저는 도통 경황이 없었어요. 서둘러 준비하려고 하면서도 제가 대체 왜 그런 꿈을 꾼 건가 싶더라고요. 재혼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복잡해서 그랬던 건지 저의 걱정 때문에 남편 꿈을 꾼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 저는 몹시도 찝찝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제 남편이 저를 위해 경고하려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물론 상혁 씨와 재혼까지 결심했던 제가 이제 와서 상혁 씨를 의심할 만한 일은 없었지만 괜히 그런 꿈을 꿔서 마음은 영 찝찝하고 불편했어요.